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업무 중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산재로 되고 자동차 보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산재보상보험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에는 서로 그 대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한쪽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은 피해보상 그 지급된 범위 내에서 상당히 구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두 간의 법이 양쪽으로 다 중복으로 해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보상이 되면은 상대방에 구상하는 이런 식의 대의 규정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산재 외에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는 것은 산재 처리한 뒤에 산재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비롯해서 초과된 손해배상에 대부분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산재는 피해자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을 따지지 않고 휴업급여, 장애급여, 사망시간 유족급여까지 전체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된 금액을 산정을 지급하는 데 반해서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만큼에 대한 것을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한다. 이것이 이제 산재와 자동차 보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가 오늘 살펴볼 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일시급으로 계산해서 중간에 공제라고 지급하는 데 반해서 산재는 일정 사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이라 해서 일시금 50%, 연금 50% 지급을 하게 되고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도 장애 1급부터 해서 장애 14까지에 대한 장애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급부터 7급까지에 대한 것은 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그 연금 중에서 자동차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 일질수익과 그 다음에 상명보상연금이라는 산재 피해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부상을 입고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근로소득이든 또는 사업소득이든 또는 도시 근로자 임금이든 그 실질적인 월소득을 가지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시장애는 한시기간까지만 가동기간을 인정하고 영구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년인 경우에는 정년까지, 정년 이후에는 65세까지 일실수익액을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재는 장애급여라는 것이 있고 장애급여 외에 상명보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장애급여는 장애급수 1급부터 14까지 평균임금에 따라서 급수에 해당되는 만큼의 평균 일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상명보상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중상을 입었을 때 이분이 사고일로부터 2년 동안의 치료를 해도 치료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산재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요양급 외에 휴업급여를 휴업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입원기간 또는 통원기간 중이라도 실제 치료받은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70%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판정을 받고 판정받은 시점에서 연금에 해당되면 연금, 일시급을 지급하는데 폐질 등급에 해당되는 이 폐질 등급이라는 것은 중성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로서 더 이상 치료 종결되는 치료 계속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상태가 장애 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년 동안의 치료에 대한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장애로서 판정을 받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상병보상연금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장애로서 모든 것이 혜택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등급 1급, 2급, 3급의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폐질 등급이라고 해서
2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자동으로 폐질 등급을 해서 상병보상 연금으로 연민기간 동안에 연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된 내용을 왜 이걸 언급했냐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일로부터 해가지고 장애가 발생되면은 장애 등급이 자동차 보험은 등급으로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노동 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방식에 한 노동력 상실률 가지고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장애율이 90%다. 그러면 월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 90%만큼에 대한 소득을 65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 일시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산재에서는 장애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장애는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평균 임금에 대한 일수가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이 되는데, 폐질 등급 1급, 2급, 3급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연금이 1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임금의 거의 90%가 지급됩니다.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 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3급에 있어서는 평균 임금의 70%가 연민기간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65세까지 한정을 해서 가동기간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서 산재에서는 연금을 받더라도 이것이 65세가 아닌 연민기간 동안 70세, 80세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자동차 보험보다는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질 등급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연금으로 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